오늘 모신 분은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상 오늘 코스피가 거의 10거래일째 빠진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빠진 거는 제 기억에도 그렇게 흔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기억에 흔치 않고요. 네. 어제 시황 잠깐 들어가 보면 어제 빠졌었으면 9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8거래일까지 연속 빠진 적은 있었지 9거래일은 없었다. 그랬는데 저 동시호가 전까지는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동시호가 10분 내 외국인 현물이 조금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한 3포인트에서 플러스 0.9포인트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 거죠. 네. 올린 거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0. 몇 프로 정도 오른 거고, 외국인이 매도 기조를 1,400억에서 400억대로 줄였으니까 1,000억 정도 그냥 덜 팔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제가 9거래일 연속의 타이 기록 행진을 못 깼었던 거고,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깨나 안 깨나 똑같이 깬 거거든요. 그럼 오늘이 지금 28포인트를 뺐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10거래일 연속 뺀 게 맞습니다. 맞고요. 참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지난달 그쵸? 12월 연말에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 해도 이렇게까지 10일 연속으로 빠지는 게 이게 맞는 걸까? 12월에 기억을 해보면은 우리가 금융투자 위주의 배당 차익 거래 기간 그리고 외국인 선물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왔었던 거죠. 그것이 1월 초까지 기억을 해도 외국인 선물 누적 잔고가 플러스 3조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흥분을 좀 했었던 거죠. 왜냐면은 12월에 연말까지 특히 배당락 이후 이틀 후까지도 계속 땡긴 적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중국이 안 좋으니까 그 자금을 빼서 코리아로 온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진짜 이게 뭡니까? 그러게. 예, 그냥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리아 증시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 허탈하실 수도 있는데 그 외국인들과 기관의 여정된 수급 플레이 때문에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와 사실들이 일정에 꽤 맞춰지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건 좀 심한 거죠. 오늘 60일선까지 닿았거든요. 닿았다가 사실은 오늘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아침에 약간은 대북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주말 사이에도 뭐 북한과 이런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들 때문에 월요일은 괜찮았거든요. 어제 월요일은 상관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세게 빼더라고요. 세게 빼고 오늘 환율 보시면은 1331원에 끝났거든요. 그게 11원 60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었던 환율 플레이가 지금 오늘은 물론 저기 일본도 약간 밀리기도 했고 홍콩 H도 밀리고 있긴 했지만 어제까지는 코리아만 밀렸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전쟁이 코리아만 나는지 지금 후티 방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꼭 중시의 반영은 우리 코리아만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은 제가 8.15에서는 항상 솔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짜증난 하루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뺄 거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쳤을 때 이 반등의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위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많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수준이 물론 2675포인트 갔었던 지수가 2500을 깼어요, 오늘. 그러면은 175포인트 깬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건 많이 깬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수준에서 과연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들어오기에는 우리가 과거에 10월 달, 11월 달에 2300을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상 눈에 보기에는 위에서 깨진 거는 많지만 지금 2500포인트가 약간 언더하는 수준이 과연 우리 최근 두어 달 동안에 봤었던 저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했을 때는 동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버텼었던 코스닥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도 코스닥은 막상 0.5포인트 거래소 대비해서는 덜 빠져서 끝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 종목들 무너지는 거 봤을 때는요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에코랑 LNF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에 센 게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총 상위 3개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막상 지수는 별로 안 빠졌다 보이긴 하지만 네. 종목당 무너진 건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코스닥이 더 무너질까? 더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내가 바닥이다라는 그 바이더 딥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렇다고 최근에 올라섰던 종목들 들어가기도 애매모호하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 저희 후반기 목요일 날 아마 왔다 갔을 텐데 3거래일 차이인데 4거래일이죠. 목, 금, 월, 화. 지금 4일 동안에 저는요. 장이 한 3-4번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테마의 순환매, 장의 결 이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시장이 우리가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가족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이야기와 선배님들의 메시지를 통합해서 나의 매매 전략을 타진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말할 때 시장이 다르거든요. 정말로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플러스 됐다가도 다시 또 금방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됐다가도 맞습니다. 또 잘 오르다가도 아무 이유 없이 또 꼬꾸라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알 수가 없는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주 한 목요일까지는요 주식을 들고 있기가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약간 느낌이긴 한데 주식을 갖고 있을 때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장이 잘 올라갈 때는요 주식이 없으면 불안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식이 있을 때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불편해지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부터. 네. 왜냐하면 종목들이 들고 있으면 툭툭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저도 예. 그걸 많이 느꼈는데 큰 손들 맞아요. 1억 원 이상씩의 큰 손들의 매도가 툭툭툭툭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그분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분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의 조합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불안해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도 안 불안해요. 조금 변동성이 적어지고 좀 빠졌으니까는 좀 화가 날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불편해하고 좀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이 크게 팍팍팍 부러질까 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제 오후부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고 오늘도 아침에 살짝 떴다가 아침에 살짝 시장이 올라갈 때 파바박 붙는 게 보였어요. 네. 그러다가 한 9시 반인가요?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죠. 직원들도. 그러다가 갑자기 10시 반 크게 부러지기 시작을 하니까는 종목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뉴스를 살펴봤을 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뉴스가 확인해서 나왔을 때는 아시다시피 거의 저점권에서 왜 빠진 이유가 나왔으니까 투자자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던져야 되나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환율도 물론 튀었지만은 그 나스닥 선물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홍콩 증시가 완전히 또 2% 가까이 맞습니다. 탁 급락이 되니까 아 이게 뭔가 여러 가지로 막 떠오르는 거야. 이게 대만 네. 대만 총통 선거와 맞아요.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 네. 거기다 남북한의 문제 이런 불길한 것들이 한데 다 몰리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쫄리더라고. 오늘 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은 이게 홍콩 H 지수예요. 네. 1.7%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중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신저가거든요. 이 신저가 플레이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12월부터 계속 ELS 투자자분들 걱정이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홍콩 H는 이랬다 치고요. 오늘요. 대만이요. 유의미한 지지선을 좀 깼습니다. 대만. 아 대만이 깨졌군요. 예.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만이 깨지면은 테크가 깨지거든요. 그렇죠. 저기는 대부분 반도체주니까. 네. 반도체가 깨지니까는 아마도 국내 오늘 주요 종목들 좀 깨진 이유가 저는 대만을 보고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벤치마크들이 대만에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일본도 좀 밀리긴 했는데 일본이야 아직은 그래도 버틸 만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해외 증시로 봤을 때는 대만이 오늘 첫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항생이라든지 홍콩 H 같은 중화권 증시도 안 좋고 이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되는지가 고민을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대표님 말씀처럼 중화권 증시 보고 던지신 분들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좀 불안해합니다 지금.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홍콩 증시 딱 마지막 3시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죠. 딱 홍콩 증시 딱 보면서 감을 거기서 난 계속 그렇죠. 조율을 하다가 맞아요. 특히 중소형주, 대형주는 그냥 가져가는데 맞아요. 수익이 좀 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도 수익 실현, 맞아요. 예. 그 수익 실현을 해서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자. 그런 분들의 조합이 지금 오늘의 몽태기 수급으로 나올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수익 난 종목들은 던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까지 좋았던 흐름을 가졌던 종목들. 맞아요. 그러면 그 던져봤자 거기서 위에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10%인데 플러스 한 6, 7%에 던지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20%짜리가 문제인 거죠 지금. 지금 그거를 어떻게 중소형주들은 진짜 많이 요 며칠 사이로 한 아, 2주 사이로 많이 빠졌어요. 3일 만에 20%입니다. 3일 만에.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딱 웬만한 지금 뭐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20%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리스크 관리예요 지금. 리스크.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나올 때마다 빠진 다음에 리스크 관리 얘기를 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오른 종목 현금화 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가 맞긴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25%까지 수익 나던 거를 조금 더 지켜보자 해가지고 한 15%선 정도로 떨어졌는데 아깝거든. 다시 속으로는 후회되지. 그때 25% 수익 완전히 났을 때 던지는 건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다시 내일 오를지 몰라도 일단 리스크 차원, 관리 차원에서 확보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이게 대표님 같은 생각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10분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 그리고 한 세네 분 정도의 투자자분들은 한 20, 30%, 30, 40% 정도는 일단 버티자예요 일단. 근데 이게 버티는 게 적당해야 버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지금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왜냐하면은 종목을 불안해합니다. 제가 불안해할 정도면은 이게 좀 저는 웬만한 종목들 갖고 있는 종목들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스케줄까지 대충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며칠이 안 남았는데 불안한 거죠. 네. 그게 그 다음에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장이 갈 때입니다. 갈 때 지금. 예. 그래서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참 어려운 그 난이도를 또 근데 안 어려울 때가 없었던 것 같아. 우리 뭐 맨날 보면은 오죽하면 우리 예전에 기도 매매까지 했었는데 기도까지 했었는데 지금 기도할 때냐?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맞죠 지금. 예, 할 때 맞는데 조금은 다음을 위해서 제가 한 기도는 남겨두기로 하고요. 네. 이거 말씀 잘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매매 난이도가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는 저도 아침에 장이 좋을 때는요. 네. 아침에 몇 프로 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9시 10분, 15분 정도에.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 같은 타점에 매매를 들어가더라도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오후에 이걸 던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 진입을 하는데 저 같은 혹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럴 겁니다. 트레이더들이 그럴 텐데 일단 어느 정도 유지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것들을 가지치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난이도 좀 어려우니까는 투자자 우리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난이도 어려울 때는 안 하시면 됩니다. 현금 들고요. 예. 그 현금이 있으신 분은 좀 매수를 좀 늦추면 되고 네. 이미 주식을 다 풀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그치. 있는데 지금 이제 종목들이 오늘 올랐던 것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오른 종목들은 대부분 많이 오른 종목들이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센 거 같은 것들만 좀 하는 거니까 그 전제는 그건 없다고 치고요. 없다고 치고 대부분 물려 있는 건데 그게 종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황 때문에 어이없이 무너진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조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오늘 빠진 것들이 있을 건데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일 조금 플러스 나면 던져야 됩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진짜 셌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테마성으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플러스 나면 일단 던져야 되는데 그 종목들이 아시다시피 장중에 플러스를 줘요. 주니까 그걸 보고서 그때 정도에 던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기회는 좀 있습니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좀 특징적인 섹터 주식들이 좀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LNF가 상당히 좀 오늘 맞습니다. 밀릴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8%대 급등이 나와버리고 네. 그러면서 2차 전지주들이 이게 악재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그 다음부터 다 이런 패턴이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가족분들 오늘 잘 들어보시죠. 그 어제 오후에 장 끝나고 LNF가 한 2천억, 800억, 한 2천억 정도 이상의 4분기 실적 적자 공시를 냈죠. 컨센서스가 60억이었어요. 플러스 정도. 그러니까는 플러스 예상했던 종목이 마이너스 뭐 100억도 아니고 2천억대 이상이 나오니까 시간 외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저 어제 시간 그때 제가 사실은 그때 타 방송사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시작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 방송 보셨던 분들은 제 얘기 똑같이 기억을 하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었었던 안 좋은 악재, 안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미리 LNF가 양극재 쪽 그리고 우리가 니켈이라든지 원자재 쪽은 빠지는 거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공시화돼서 실적이 크게 무너졌을 때 이거 저희는 빅베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떨 거 다 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주가가 오르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게 업황을 악재 해소죠. 어떻게 보면 악재 소멸.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저번에 제가 저번 주에 왔을 때 기억을 해보세요. 2차 전지 센티가 12월과 1월 많이 바뀌었다. 12월에는 4분기 보고된 비자였는데 사실은 1월에서는 4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금은 12월보다 1월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 정도의 상승은 아마도 바닥권을 생각을 했었던 오늘 수급 보시면 아마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네. 보시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59만 주 들어왔어요. 와, 엄청 샀네요. 예. 그러니까는 이것을 일종의 그들도 잘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가족분들. 이벤트 플레이로 생각을 할 겁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제 주식을 볼 때 종목은 다르고 업종은 다 다른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꼭 똑같이 일어나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기법이라고 그러고 일종의 법칙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죠. LNF 같은 우량 회사가 니켈 가격부터 원자재 빠져간 실적이 안 좋은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두세 달 동안 그걸 반영하고 다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화돼서 공시화돼서 나온 순간 외인 기관 쌍끌이로 들어오더라. 옛날에 조선주도 그랬고요. 네. 건설주도 그랬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번에 실적이 쏟아지는 악재가 다 나왔을 때 들어오는 플레이들 이런 것도 일종의 매매 플레이를 그들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내일부터 올라요가 중요한 거거든요. 대표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하루의 현상이냐? 근데 이게 기조적으로 간 건 또 못 봤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벤트 플레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서 내일도 10% 올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2차전지 좋아지면요 장 다 좋아집니다, 대표님. 그렇죠. 코스닥 살죠. 그럼요, 삽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또 시간이 좀 뭔가 기조적으로 가는 것 자체를 저도 좀 못 봤으니까 또 물론 내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오늘 현상은 일단은 이런 과거에 그 실적 악화가 현실화돼가지고 크게 나왔을 때의 일종의 매매 플레이성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서 LNF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빠진 게 덜한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도 좀 에코프로 쪽도 좋았고요. 예. 그러니까 저게 하나의 그 시금석처럼 BM, 돼가지고 예, 그렇죠. 다들 뭔가 안전판, 마음의 맞습니다. 심리적 예. 그 안도 이런 걸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보시는 거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그동안 로봇주 가운데서 제일 못난이 네. 뭐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던 인탑스 이게 오늘 또 드디어 상한가 불을 뿜었죠. 제가 인탑스는 저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투자자분들이 로봇으로 공부하셨던 분이 인탑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베어 로보틱스라 그래서 아시죠? 서빙용 로봇부터 시작해서 그 시제품 생산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도 오래된 거라서 그것도. 그리고 실적 나오는 로봇주 네, 맞아요. 이걸로 가장 기억이 되는. 그리고 보핏이라 그래가지고 삼성의 그 이제 로봇 삼성 보핏이라 해서 시운전 시생산한다고 어제 장 끝나고 뉴스가 떴죠. 그런데 아침에 장이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바라보는 제 관점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거래량이 안 터지면 이거 상한가 못 친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 거래가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아, 엄청 터졌네. 예.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물려 있으신 분들, 이 사실은요, 이게 지금 작년 4월달 고점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그럼 작년 4월부터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9개월의 하락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간 겁니다.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는 그만큼 천문학적으로 센 거죠. 혹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이게 진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그날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과연 인탑스가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내일도 10%대 이상 상승 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이 일단 이런 결로 움직인다는 거고, 일단 오늘 인탑스가 상한가를 치니까는 다른 로봇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하게 셌던 종목이 에브리봇이거든요. 에브리봇이 오늘 거의 20%까지 갔었죠. 야,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것도 24% 갔다가 11%니까는 20%에 물렸으면 10% 물린 거예요, 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T 로보틱스. 이런 종목도 강하게 13% 상승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또 약간 저도 이제 시황 설명을 할 때 논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빠집니다. 시세 이탈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까지 대장주가 오히려 네. 빠지네.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의 핵심은 뭐냐면은 두산 로보틱스 또 가면은 다른 로봇 잘 안 갑니다. 두산 로봇이 지금 11월 달부터 이렇게 페나케 형식으로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로봇을 다 쉬었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두산 로봇이 쉬었기 때문에 두산 로봇을 추종하는 수급들이 다른 로봇으로 가면서 오히려 그 시세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가족분들도 내가 로봇주를 매매하지 했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를 띄워놓고서 다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혹은 두산이 빠질 때, 두산이 오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로봇주 움직였고요. 그리고 바로 말씀드리면 오늘 KMW 같은 6G가 움직였거든요. 어제서부터 좀 강한 이틀 됐어요. 흐름이었죠. 이틀 됐는데 이게 사실은 KMW 징글징글 하실 거예요, 투자자분들. 그러게. 이게 지금 주봉 보시면은 KMW가 21년도부터 3년 빠졌거든요, 대표님. 얘는요 반등도 없이 빠졌습니다. 3년 동안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요만큼 올라오긴 한 건데 투자자분들이 신규 매매 들어가신 분들이 죄송한 일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급 보시면은 기관들이 세게 들어왔어요. 특히 연기금들이 4일부터 들어왔거든요. 네. 그럼 보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까? 약간 제가 로봇이랑 지금 6G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연초에 삼성에서 언급한 것들이에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6G 네. 얘기 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보피부터 시작해서 삼성 로봇 CS 얘기 나왔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1월 테마의 핵심은 또 삼성에서 나오지 않나. 일단 지금 나오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매 타점 지금 하시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는. 그렇죠. 예, 많이 올랐는데 과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틀 동안 장이 재미가 없을 때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로봇과 6G가 맞거든요. 맞다면은 이것이 좀 의미하는 바는 좀 있다고 봅니다. 삼성에서 주목하는 것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CES 2024 네.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키워드가 도대체 무엇일까? 계속 우리 그런 얘기 했는데 결국 로봇으로 가는 건가요? 일단 로봇으로 가는 중 같아요. 그런데 아직 AI가 죽었느냐 했을 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짱짱해요, AI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오늘 어제 오늘까지 CES 2024 관련 보고서 참관 후기에 대한 게 제 기억으로 증권사 한 3군데 이상 나왔을 거예요. 저도 이제 네. 읽다가 다 못 읽었거든요. 반 정도만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차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AI, 로봇 이런 쪽이에요 지금. AI와 로봇. 네, 이게 거의 핵심이에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그 AI 의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마가 맞습니다. 근데 요 안에 나올 거가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스터디를 해보고요. 좀 더 이렇게 약간은 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좀 앞으로 주도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